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고대 도시의 몰락은 과잉 개발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인데요.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 기술 문명의 도시라 할지라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서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기후 변화에 직면한 도시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후변화에 직면한 도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도시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역으로 기후변화의 피해 대상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도시의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요. 해안 대도시의 경우에는 폭풍과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측하지 못한 홍수, 폭풍, 폭설, 가뭄 등은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도시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 136개 해안 대도시에서는 홍수로 인한 손실이 2005년부터 매년 약 60억 달러 수준에서 인구와 자산 증가 등 사회 경제적 요인만으로도 2050년도까지 5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도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나라는 생태 기반 시설의 설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린 인프라라고도 부르는데요. 생태 기반 시설은 녹지, 습지, 물길, 바람길, 녹지축, 그리고 투수시설, 자원 및 에너지 순환 시설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도시의 여러 기반 시설 등이 환경과 생태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 건조 공간의 생태적, 환경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도시 간의 시설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원이나 녹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관이나 미관 위주로 계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태적 기능, 그리고 에너지와 물질 순환 기능, 그리고 탄소 저감 기능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 환경 문제의 해결과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자동차 줄이기와 보행권의 확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너무 경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도로와 주차장에 아주 무한정 공급한다고 해서 그리고 수동적인 자동차의 수요 관리를 통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도 원도심보다는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통해서 녹색지대의 신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 결과 출퇴근, 생활 쇼핑 등에 따라 이동 거리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고 환경 오염이 가중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곽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유류비 부담과 교통체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책 당국에 교통시설을 추가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로운 추가적인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전철이 건설되거나 기존 노선이 연장됩니다. 동시에 기존 도시의 내부는 오히려 낡고 쇠퇴해져서 재정도 부족해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죠. 즉 기존 도시의 쇠퇴, 무질서한 토지 이용, 그리고 환경 비용의 상승, 기후변화에 대응을 어렵게 하는 이런 모든 요인들이 악순환되고 유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연계될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국가 모두를 위협하는 무거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도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책이라든지 뭐 사례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집중된 공공 인프라와 도시계획 등 도시 정책의 수단은 도시 단위의 기후변화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도시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60에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감축 잠재력 또한 도시 분야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야간 조명 시스템 개선, 그리고 녹지 확충 등 도시 인프라와 도시계획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저탄소 생활 패턴의 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탄소 도시관리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 수단들이 바로 저탄소 도시관리 정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저탄소 도시관리 정책은 탄소 배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 교통, 그리고 토지 이용,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저탄소 도시를 위한 도시관리 정책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일자리 또는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은 토지인 도시 중심부와 이동거리의 감소가 가능하도록 토지 세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의 증대를 위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개발과 다양한 이동수단과의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근로자를 고려한 통행계획, 그리고 차량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차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의 자동차 운행과 주차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겠고요. 걷기와 자전거와 같은 무동력 이동수단의 지원과 대체 연료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건물에서도 에너지 과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에너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지역 생산 비율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오픈 스페이스를 창출해야 하는데요. 광장이나 공원 등이 있겠죠. 이를 위해서는 용도지역제와 환경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의 환경재난의 완충지역으로서의 활용, 그리고 최저지반고를 규정하는 건축법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 열섬화 현상의 영향과 이상 기온에 대응하기 위해서 점, 선, 면 체계를 갖춘 녹지 조성과 열섬 영향을 줄이는 디자인과 건축 자재의 사용에 관한 건축 법규의 도입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태 면적률을 높일 수 있는 지붕의 녹화와 벽면 녹화, 그리고 도시 농업 등을 의무화한 건축물, 그리고 도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관리 및 토지 이용에 있어서 공공 소유의 확대를 통한 환경 민감 지역의 영구 보존적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요.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중단하여 녹색 지역의 총량을 보존하고 원도심 및 구도심의 재생 사업을 통해서 환경 보존적 방법으로 개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개발권 양도 제도의 인센티브의 적용,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네.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저탄소 도시 관리 정책을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고요. 실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지만 또한 도시 자체로 해법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비해서 도시의 시장들은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보다 신속하고 영향력 있는 결정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개별 또는 도시 간 협력을 통한 도시 기후 대응 행동이 공동체와 그리고 국가 단위의 기후 의제 설정에 기여할 수 있고요. 특히 도시 간 국제 협력을 통해서 기후 대응의 행동 그리고 이행 규모와 속도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역할과 다중적 가버넌스가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발생 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결을 중앙정부보다는 하위 수준인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시 상호 간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 간 적용 가능한 것이 도시 간에 적용하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도시의 기후 행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국가 정책 내에서도 도시가 기후 대응에 경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지방 간의 인프라 정책을 연계하고 도시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는 시장의 그런 정책 수단들, 그리고 규제, 그리고 민간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지역, 도시 등 다양한 수준의 정부기관이 상호 협력과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정책 불일치를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대응을 해서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중앙정부가 거시적 차원에서 규제를 가한다면 도시 및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시민과 밀접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